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보죠.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켄 그리핀. 이 사람이 알파벳의 AI 역량에 대해서 정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발언을 했어요. 알파벳의 연산 능력이 세계 5위 국가 수준에 버금간다는 건데요. 어, 이게 그냥 비유일까요? 아니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실체가 있다는 뜻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켄 그리핀의 말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알파벳이 이 AI 혁명 속에서 실제로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 기술력이나 전략 같은 것들을 좀 깊숙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뭐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이런 광고 너머에 있는 알파벳의 진짜 모습이랄까요? 그리고 이게요, 결국 투자자로서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켄 그리핀의 발언이 단순히 크다, 이걸 넘어한다는 거예요. 이건 알파벳이 지난 수십 년간 조용히 만들어온 그 방대한 기술 인프라, 그 규모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AI 시대에 이 인프라가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걸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광고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를 떠받치는 거대한 기술 기반 시설 기업, 그런 관점으로 알파벳을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장부에서 어떻게 뛰고 있는지, 그리고 뭐 클라우드나 웨이모 같은 다른 사업들이랑은 또 어떻게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석구석 봐야겠어요. 마지막엔 이 모든 게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는 어떤 실질적인 힌트를 줄 수 있을지 거기까지 가보는 거죠. 그럼 먼저 켄 그리핀 발언으로 다시 가볼까요?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인터뷰에서 알파벳 연산 능력을 세계 5위 국가랑 비교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왜 하필 국가에 비유했을까요? 네, 그 비교가 상당히 좀 도발적이죠. 전력 소비량 기준으로 보면 세계 5위 국가는 대략 일본과 러시아 사이쯤 돼요. 수억 명 인구를 가진 아주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들입니다. 이런 국가 전체가 쓰는 만큼의 연산 능력을 단 하나의 기업이 가지고 있다. 이건 단순히 서버가 많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또 AI 학습처럼 아주 복잡하고 무거운 작업을 하는 능력,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 자체가 국가 스케일이라는 거죠. 그리핀이 굳이 국가에 비유한 건 아마 알파벳이 더는 그냥 개별 기업이 아니라 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와 AI 시대를 움직이는 거의 기간 산업 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죠. 와, 국가 수준의 컴퓨팅 파워라. 듣기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이런 막대한 능력이 구체적으로 AI 분야에서는 어떤 강력한 이점을 주는 건가요? 뭐 단순히 모델 훈련 속도가 빠르다. 이것 이상일 것 같은데요. 첫째로 이 거대한 컴퓨팅 파워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훈련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요즘 AI 경쟁의 핵심 중 하나가 모델 크기인데 알파벳은 이 경쟁에서 뭐랄까 압도적으로 유리한 출발선에 서 있는 거죠. 아, 모델 크기 경쟁에서 유리하다. 네. 둘째는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 세계 수십억 명 사용자에게 AI 기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아무리 좋은 모델을 만들어도 이걸 뒷받침할 인프라가 없으면 사실 소용없거든요. 그렇죠. 안정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셋째는 알파벳이 이 컴퓨팅 파워를 자체 서비스 개선에만 쓰는 게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 GCP를 통해서 다른 기업들한테도 제공을 해요. 즉 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컴퓨팅 파워 그 자체를 파는 사업 모델까지 갖춘 셈이죠. 그렇군요. 내부 엔진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빌려주는 발전소 같은 역할도 한다는 거네요. 근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알파벳 하면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안드로이드 같은 걸 먼저 떠올리잖아요. 이런 서비스들이랑 방금 말씀하신 그 거대한 인프라, 그리고 AI 전략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소비자 서비스들이 알파벳 AI 전략의 또 다른 핵심 축,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공해요. 구글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 지도, 지메일, 수십억 명이 쓰는 서비스에서 매일같이 정말 엄청난 양과 종류의 데이터가 생겨나죠. 이 데이터는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아, 데이터. 그게 또 나오는군요. 파워를 연결하는 게 바로 알파벳의 다양한 기술 포트폴리오인 거죠. 예를 들면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는 웨이모 있잖아요. 거기는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랑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끊임없이 만들어요. 이걸 분석하고 학습하려면 구글 클라우드의 강력한 인프라와 AI 칩, TPU 같은 게 필요하죠. 네네. 또 사이버 보안 분야 투자는 이 모든 방대한 데이터랑 인프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하고요.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모바일 환경에서 AI 경험을 구현하는 기반이 되고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기술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뭐랄까 유기체처럼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웨이모 같은 첨단 기술 개발이 있고 구글 클라우드라는 인프라, 그리고 심지어 TPU라는 자체 개발 AI 반도체까지 이 모든 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일종의 AI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군요. 이게 어쩌면 켄 그리핀이 본 알파벳의 진짜 힘, 그 국가급 역량의 실체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한 사업 다각화, 이걸 넘어서는 거죠. 각 부문이 AI라는 중심축을 통해서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구조예요. 특히 그 텐서 처리 장치, TPU 같은 맞춤형 AI 하드웨어 개발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보통 쓰는 범용 GPU는 여러 작업에 두루 쓰이지만 TPU는 특정 AI 연산, 특히 구글의 주력 AI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우 기반 작업에 최적화돼 있거든요. 아, 텐서플로우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 모델 훈련이나 추론 과정에서 경쟁사보다 훨씬 뛰어난 속도와 전력 효율성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기들 서비스와 데이터 특성에 가장 잘 맞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해서 쓴다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경쟁 우위입니다. 텐서플로우 얘기가 나왔으니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알파벳 AI 전력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개발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텐서플로우는 그냥 머신러닝 코드를 짜는 도구 모음, 이게 아닙니다. 구글이 2015년에 이걸 오픈소스로 공개한 이후에요.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랑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됐어요. 뭐 자연어 처리, 이미지 인식, 로봇공학 이런 다양한 AI 분야에서 거의 표준처럼 사용되는 프레임워크 중 하나죠. 생태계요? 네, 여기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왜 개발자들이 텐서플로우를 쓸까요? 물론 기술적인 장점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알파벳의 노력입니다. 알파벳은 텐서플로우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관련 교육 자료도 제공하고 무엇보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와 TPU를 통해서 텐서플로우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텐서플로우를 쓰면 알파벳의 그 강력한 인프라 위에서 비교적 쉽게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락인 효과도 생기는 거고요. 듣고 보니 진짜 영리한 전략인데요. 마치 예전에 구글 검색이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문 같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텐서플로우랑 구글 클라우드 인프라가 AI 개발의 표준 플랫폼, 그러니까 AI 시대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네요. 이건 그냥 좋은 제품 몇 개 만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데요. 시장 자체를 장악하려는 시도처럼 들려요.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을 만드는 핵심 전략이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맞아요. 개별 AI 서비스 경쟁도 물론 치열하지만 더 근본적인 경쟁은 바로 이 플랫폼 경쟁이에요. 어떤 도구와 인프라 위에서 미래의 AI 혁신이 일어날 것인가? 이 경쟁인 거죠. 알파벳은 그냥 뛰어난 AI 연구, 뭐 딥마인드 같은 거요. 그런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연구 결과를 실제로 구현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 TPU, 소프트웨어, 텐서플로우, 클라우드 인프라, GCP까지 이 모든 걸 수직 계열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어요. 이건 경쟁사들이 정말 따라오기 어려운 구조적인 우위입니다. 그 경제적 해자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동시에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이렇게 거대한 규모와 복잡한 구조가 오히려 변화에는 좀 둔감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더 작고 민첩한 스타트업들의 혁신 속도를 못 따라가게 하는 뭐랄까 공룡의 저주 같은 위험은 없을까요? 특히 AI 분야는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아주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렇죠. 거대 기업의 관료주의나 의사결정 지연은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알파벳 역시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고요.
예를 들어서 챗 GPT 나왔을 때 초기 대응이 좀 늦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하지만 동시에 AI 개발, 특히 최첨단 거대 언어 모델 LLM 같은 분야는 이제 정말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 되고 있어요. 스타트업들이 특정 분야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지만 이걸 수십억 명 규모로 서비스하고 계속 개선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알파벳의 강점은 바로 이 규모의 경쟁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뭐 딥마인드랑 구글 브레인 통합한다든지 조직 구조 개편을 통해서 좀 더 민첩해지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고요. 물론 그 효과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켄 그리핀 말처럼 알파벳을 그냥 광고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켄 그리핀의 관점을 따라가 본다면 첫째로는 알파벳을 더 이상 디지털 광고 시장의 그 경기 변동에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환주로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광고는 여전히 중요하죠. 중요한 수입원인데 AI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알파벳은 AI 경제를 떠받치는 필수적인 인프라 제공자로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뭐랄까 복리 성장주, 컴파운더의 성격을 띈다는 거죠. AI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 나갈수록 그 기반을 제공하는 알파벳의 가치도 같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 복리 성장주로서의 가능성? 네. 둘째는 그 국가 수준의 연산 능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사업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정말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고 높은 기술력이 있어야 하는 하드웨어, TPU나 소프트웨어, 텐서플로우, 클라우드 AI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AI 시대가 깊어질수록 이런 기반 기술의 중요성은 더 커질 거고 이건 알파벳의 장기적인 해자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이런 강력한 기술 리더십이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알파벳 주식 가치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 특히 AI 경쟁사들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서 거래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꾸준히 나오잖아요. 특히 향후 예상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선도 주가 수익 비율, 그 포워드 P 같은 지표를 보면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간극은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켄 그리핀 같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적 위상과 시장 평가 사이의 간극, 이 갭이 어쩌면 시장이 아직 알파벳의 AI 인프라 기업으로서의 본질, 그리고 그 장기적인 가치를 주가에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아, 시장이 아직 그걸 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알파벳을 그냥 광고 회사로 보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AI 서비스 경쟁 구도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이 간극이 잠재적인 상승 여력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경쟁사들이 알파벳의 인프라 규모나 생태계를 따라잡으려고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애쓰는 동안 알파벳은 이미 확보한 유리한 위치를 바탕으로 AI 시대를 선도하면서 꾸준히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죠. 물론 이건 뭐 하나의 해석일 뿐이고 실제 투자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만 그래도 알파벳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켄 그리핀의 그 도발적인 발언을 실마리 삼아서 알파벳이라는 거대 기업의 심장부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구글 서비스 너머에 숨겨진 그 국가에 버금가는 컴퓨팅 파워,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데이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생태계, 이것이 바로 알파벳의 진짜 경쟁력이자 AI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단순한 검색 회사를 넘어서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알파벳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알파벳이 텐서플로우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걸 통해서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AI 개발의 도구와 터전을 제공한다는 건요. 단순히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앞으로 어떤 종류의 AI 기술을 더 쉽게, 더 많이 개발될지, 즉 AI 개발의 방향성 자체에 알파벳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아, 방향성까지요? 네, 그들의 플랫폼 위에서 번성하는 AI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와 미래 기술에 어떤 함의를 가질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너머에 여러분 각자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흥미로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만나는 그 화려한 서비스 이면에 있는 이 거대 기업 기술의 근본적인 힘과 그것이 만들어갈 미래의 풍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시각을 갖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